영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자, 햄칠 영자의 모택자니까 모세성은 병백돌이가 모세만 병백 돌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진으로 박하기 때문에 본명은 조영택입니다. 그러고 이 기문을 접하게 된 것을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르긴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마무리 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저를 믿고 저도 이때까지 살아온 게 조금 더 어떤 후회스러운 짓을 한 적이 없고 남한테 끌고 있는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고 문을 확 여는 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학문이 다 이치가 있거든요. 명이든 육효든 주역이든 이치가 다 있는데 일단 이 공부하는 순간부터는 그걸 보류를 시키고 버리면 안 됩니다. 다 활용이 됩니다. 접어놓고 그 다음에 기문에 들어올 때는 기문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접목하십시오. 그러면 한 단계 더 위에 격이 높아진다랄까 그런 눈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일단은 믿고 한번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버려도 안 늦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되면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문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이 참 안 좋죠. 기문 둔가 이 기자는 이름이 안 좋아서 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엄청나게 지금 깊거든요. 이 원체 난해한 학문이 돼가지고 일반인한테 이 전수가 안 된 거라. 정확히 어느 책자에서 제왕학이다. 또 동양삼수 중에 한 가지다. 동양삼수라면은 태열과 기문둔각과 유기문을 말하는데 태열은 이 천시를 보는 것이고 이 하늘의 어떤 동태를 보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건 우주의 진리를 보는 게 태열이라 하거든요. 태열은 정확히 하니까 전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문은 비전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기문의 장점이라면 나라 국운을 봅니다. 국사우청 해가지고 나라의 국가에서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상 그게 안 된 거라. 그래서 기문에서 들어오면은 즉 말하면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율공이가 이 기문에 대갑니다. 기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10만 양병수를 주장한 이유가 이미 나라를 10년 후에 예측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문을 해서야 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미리 좀 양해 또 구할 거는 매년 2월 달에 서울부터 나라 국사를 봅니다. 2월 달에 입춘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지금 청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가 제가 양해를 미리 구할 것인데 하게 되면 3월 달에 제가 일단 공개를 할게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라 국어를 보니까 하나의 동태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기문이 그만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문의 장점이라면 거기고 그 다음에 유기문 주로 단시 위주로 각하거든요. 그 손님이 어느 시간 왔을 때 그 시간을 은기로 잡아가지고 왜 왔을까 등등 해가지고 보는 학문인데 학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기문에서는 병방론이 탁월합니다. 병방론이 질병강입니다. 그러고 일반 물론 다른 게도 장점은 있겠지만 이 한 개의 뭐랄까 인사명리 그 성격 그 다음에 아까 건강 문제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육친 동태 이 육친 관계 이 동태가 안에 서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하고 정모식이면 더 월등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믿고 한번 따라주시길 바라고 기문둔갑이 생긴 연을 말씀드리면 기자라는 것은 기문에서 을병정을 상기를 합니다. 상기 기인이라 하는데 이 을병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가 상기에서 기를 따가지고 이 기자를 붙이고 문은 기문에 들어가면 팔문이 나옵니다. 팔문은 생산, 두경, 사경, 계획 해가지고 팔문이 나오는데 이거 대인관계를 푸는 문이거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길문 달고 있다, 생문 달고 있다, 분명격 이게 바로 나거든요. 그 다음에 계문 달고 있다. 그러면 성격이 개방적이고 그냥 말이 그냥 드럽혀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문이고 휴문은 점잖다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또 5개의 문이 있는데 전부 다 거기에 길흉이 다 있거든요. 길도 있고 흉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기문에 들어오면은 압축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식적으로 바로 말을 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만 짜고 난 이후에는 그냥 말이 그냥 들어 나가게 되는 거라. 이게 집중력이 얼마큼 있느냐. 항상 기문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1단계에서 보는 거는 70%, 두 회가 캡처가 들어오면 90%, 세 회가 캡처 들어오면 무조건 100%가 다 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두 개만 겹치면 그냥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문을 중앙에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둔갑은 우리 기문을 하다 보면은 그 명리에서 말하는 갑을병제 무기경신계에 식간이 있죠. 식간 중에서 갑이 없습니다.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 둔갑이, 그래서 둔갑을 했거든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름만 갑이 없기 때문에 둔갑을 했다. 나중에 이거는 2단계 고차원에 들어가면 둔갑된 국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갑이 없기 때문에 둔갑을 한다. 그래서 철학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김은 둔갑을 했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기문의 그 명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철학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정리가 안 된 문헌을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줄기만 말씀드릴게요. 기문의 원대가는 원시조는 자부선사라고 자부선인 또는 자부선사라 하거든요. 이게 기원전 7197년을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고정 문헌에서 이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발췌를 했을 뿐이고 원자부선사가 우리 고조선의 우리 한국사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교회라고 지금 하거든요.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헌이 그런 문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일단 우리가 그 확실하게 확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고구려 시대부터 해가 쭉 내려오는 이 흐름이 우리가 지금 뿌리는 동국 기문이랍니다. 동국 기문의 국자를 빼고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의 줄기가 원시조가 고구려 시대 을파수입니다. 이게 한국 기문의 장자라요. 이 연도가 그때 고구려 시대 그때는 BC 기원전 한 37년쯤 되겠죠. 기원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시 을파수가 일대 방주가 되고 현재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중요한 분은 조선시대의 서경덕, 화담 서경덕 아시죠? 화담 서경덕. 그 다음에 토정 이자 말지요. 토정 기문이 돼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화담의 담자하고 토정의 정자다가 담정학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현재 37대 방주인 이기목 선생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이분이 현존하는 최고의 뿌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분이 현재로서는 금목인데, 이게 아까 37대 가면 우리 책자를 나중에 받으시면은 그 흐름이 깊게 그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동국기문이랍니다. 저는 이분한테 호를 받아가지고 송가희라고 호를 받았거든요. 제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현재는 강자 돌림에서 참고로 곡자 돌림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또 곡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분이 현존하는 최고의 학자고, 그 다음에 자부선인이 그 중국의 복희한테 전수를 일단 했거든요. 전수가 그때 5분이 전수를 받았는데 그 책자에 상세히 나와 있으면 간단 그것만 잡아드리면 이때가 BC 4200년경으로 나와 있다고. 복희라면 아마 일반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흐름을 아실 겁니다. 이 편하게 들으십시오. 용마하도 선천파괴를 창시한 복희라고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분이 용마하도에서 착안해가지고 선천파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와서 BC 2700년경에 중국의 헌헌한계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명리에서 말하는 60갑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27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시대 문왕이 BC 한 1111년경 되는데 신구낙서에서 그러니까 거북이 등에서 그 점을 가지고 후천파괴를 장시했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주로 이걸 비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공망이라고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강태공 얘기 많이 들었죠. 이 태공망이 강태공입니다. 이 사람이 기문이 돼갑니다. 이 책자가 조수가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 이 문구를 보면은 이 뭡니까 안에 있는 주로 병법으로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런 문구가 현재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조수가가 아직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 태공망이가 이 강태공입니다. 이 돼갑니다. 이 중국 기문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시대의 황석공이라고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바로 기문
음택, 양택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기문, 풍수하신 분은 반드시 기문을 거치도록 하면 되어 있거든요. 왜 하니까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면은 기문 안 거치면 이 제도 풀이가 안 되지, 거라.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신 분도 교수님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정말하면 이 황석공 이 만드는 이 내용이 기문에서 뿌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 참고로 보시고 책자는 죽전부라고 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방 이야기 들었죠. 한나라 그 뭡니까 유방을 도와가지고 간 장자방이라고 유명한 사람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BC 181년경에 후한시대 제갈량 공명이 아시죠? 이 전부 다 병법에 쓰신 분 아닙니까? 제가 삼국지를 읽고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제갈량이가 조조하고 붙어가지고 할 적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문둔갑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문구가 나올 겁니다. 삼국지 보시면 그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문둔갑이 돼간데 책자는 금왕기문이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잠깐 활용한 거는 이분이 태열구성을 또 만들었거든요. 우리 동국기문에서 안 쓰는 중국기문 쪽에서 태열구성을 쓰는데 태열구성 가지고 또 하나 또 구성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후한시대 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내려가지요. 당나라가 618년부터 960년입니다. 이때 명리에서 말하는 이허중, 영감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그 이허중이가 창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이때가 960년부터 1279년까지입니다. 대충 이 시대가 서자피가 등장했거든요. 이 시대에 일간 중심으로 정확히 현재 일간 중심으로 안 봅니까? 그죠? 사주 명리를 가지고 볼 적에 이때가 송나라 시대가 이때가 960년 1279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명나라, 책자 나온 게 산명통의 적전수 명령이 다 이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시대 복서정종, 지금 유표를 보는 복서정종 있죠. 그 다음에 궁통보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문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나니까 너무 난해하거든. 기문을 혼자서 독학하신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다 10년 넘게 하시더라고. 못 풀어낸 거라. 그 이유는 책만 봐도 안 되는 성분이라. 삼명통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조금 안 돼 있던데. 삼명통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제 얘가 다르죠. 네,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근데 이 나중에 기문을 공부하시면 왜 공하니까 뿌리가 여기서 일부 따뜻한 게 바로 나와진 게 우리가 궁급쟁제, 명리에서 궁급쟁제 배웠지요. 명리에서 궁급쟁제. 기문에 들어오면 궁급쟁제, 궁급쟁강, 궁급쟁인, 궁급쟁선 막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문구가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 난해한 학문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일단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한다. 6개월 되면 벌써 말이 티 나갈 수 있을 거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임상을 그 당시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거는 전부 핵심만 가지고 들어갈게요. 이 공부란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학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학을 너무로 위주로 해버리면 술 쪽에 갚이냐고. 술이란 것은 다른 사술이 아니고 실제 술로서 풀어내는 데는 빈야하고 학은 빈야하고 술 쪽으로 비중을 둬버리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술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정말하면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학에 너무 비중을 안 두고 그 다음에 술 쪽으로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쭉 나가는 그 핵심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전부 다 서른 말을 제가 공식적인 말을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는 안드라에 기억을 많이 하십시오. 김문사 명리상에서는 뭐 용신자 기억부 용신하고가 풀이한 게 아니고 떠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뱉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니까 그 공식을 많이 아시면 아신 만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중간중간 질문 시간 간단하게 드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간단히 묻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흐름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기문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는 거. 이게 원체 난해하다 보니 글자를 갖다가 200글자를 빼낸다고. 명리 사주팔자 빼내고 대원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기문은 안 그렇습니다. 글자가 200글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국수인데, 나중에 홍국수 들어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국이 있고 영국이 있는데, 홍국수만 해도 뼈대가 70% 정도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풀이가 되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시간 될 때 그때 한식으로 간단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지금 기본도가 유리에 말씀드리고, 오늘 그 책자 중에서 지금 용마 하도가 그려지가 있는 게 있죠. 그림 그려지가 있는 거. 책 페이지가, 예. 일단 우선적으로 사주를 제가 먼저 하나 받겠습니다. 아무나 좋으니까 사주를 하나 내놓으시고요. 이걸 접목에 바로 들어가도록 좀 그래야 할 테니까. 아무 부분이나, 그때 가능하면 시간이 정할수 좋습니다. 시간이 다르면은 완전히 너무 사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좋고, 끊임 없이 사주 풀이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그걸 그려보지 마시고, 사주 간지를 부르십시오. 예, 만세력 차야 되니까. 연도 물어봐서 다시 물어보면 잠깐만요. 네. 음력이 몇 양력입니까? 음력으로요. 72년 4월 19일. 예. 그러니까 그 만세력을 찾아야 나오거든요. 만세력 보면 19일. 예. 그 임자신 같으면 임자의 무슨 시간은 몇입니까? 다음 다시 예양시 다시입니까? 시간이 애매모하다. 자식을 지금 신경 많이 쓰입니다. 제가 부르고 예, 불러보십시오. 본인 걸 가능하면 부르도록 하시고, 이 사주 풀이에 우리가 풀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거 아셔야 되니까, 불러보십시오. 신축, 예. 이민, 임진, 아닙니다. 임진 아니고 기해. 월이 기해입니까? 기해월입니까? 예, 기해. 신유, 그 다음에 임진시. 근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우리가 신축인데 원 연도는 1961년 10월 17일. 이 본명이라 하지요. 아니요, 남자인데요. 남자입니까? 남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볼 적에는 1961년 10월 17일 진시에 태어났거든요. 이거 갖다가 만세를 찾아가지고 사주 명조를 부르면 신축년에 기해월에 신유일에 임진시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는 정확히 시간 개념입니다. 기문에서는 일단은 기문 들어올 때 기문 방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문에서는 시간 개념을 본다는 얘기죠. 시간 개념이니까 이 시간을 그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한계를 보는 거거든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공간에 배치하기 전에 우선 저 구궁이라는 배치를 제가 먼저 기대 보겠습니다. 기문은 구궁을 활용하는 구궁 팔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자길로 하지 마시고 쫙쫙 줄 것이 가지고 9개 이 구궁을 만드십시오. 이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이 구문한 배치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아까 이 그림 본 용마하도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의에서는 용마하도 신문학설을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문에서는 당연히 이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그 용마하도에서 그 안에 내용 보시면은
그 말의 등에서 55개의 점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배치가 왼쪽을 보시면 그 38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북쪽을 보면 2차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4구금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쪽을 보면 1육수가 되어 있고 중궁에는 50토가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말의 등에서 이 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이제 그 선천 파괴를 하는데 기문상이 그냥대로 응용을 합니다. 이게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이거는 각을 지게서 만들었는데 원칙 원입니다. 원인데 표해상 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8목이 들어있으니까 이 3이 여기 들어있고 이 점을 말합니다. 이 8이 들어있습니다. 왼쪽 편에 38목 되어 있죠. 그 다음 우쪽에가 2차가 되어 있죠. 2, 7 전부 한문으로 적으십시오. 27화. 그 다음에 중앙에는 50토가 되어 있죠. 그럼 5토만 쓰시면 됩니다. 5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곰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 9를 적으시고 여기에 4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1육수가 들어있죠. 여기는 6이 들어가고 여기는 2이 들어갑니다. 일단 궁에 용마하도의 선천수를 일단 선천 그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용마하도는 선천수를 의미하는데 선천수는 상생의 원리로 이가지가 있습니다. 38목이 그 다음 자리에 2차 화를 갖다가 시행했죠. 그죠? 목생화. 그 다음에 화는 중앙에 50토를 시행한 그 다음에 화생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오금이죠. 토생금 했죠. 그 다음에 이 금은 금생수 하죠. 일육수를 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육수는 38목을 시행했죠. 이 용마대에 나온 선천수는 규역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이 전부 다 상생의 원리로 이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 기문상에서 이거 가만히 이제 이 12질, 그 12지를 한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12지가 바로 배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38목 할 적에 목이죠. 그죠? 이 자리가 인이 들어오겠죠. 인목이 되겠죠. 팔목은 묘목이 되겠죠.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는 진사 중에 사가 되겠죠. 사화. 음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치하는 오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금은 신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금은 유금이 되겠죠. 육수는 수라도 음수니까 해수가 되겠죠. 일수는 양수니까 자수가 되겠죠. 서인표는 자니까. 그러면 중간에 축인 진술 축리가 어디를 하느냐. 이 중앙에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이 파견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입하게 나갔고 여기는 미갑하게 나갔고 여기는 해가 여기 들어오네. 수립하게 나갔고 그러면 여기 축, 진, 미, 수리 중앙에서 파괴 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치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통 겨울에서 일육수가 온 겨울을 말하지요. 겨울에서 봄이 오는 시기에 그냥대로 팍 봄이 옵니까? 추웠다가 풀리다가 추웠다 풀리다가 서서히 밀고 들어오다 그 역할을 축이 해준다고. 그렇죠. 토가 조정을 해준 거라. 그 다음에 이 봄에서 여름으로 사옴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진이 또 중간 역할을 해준 거라. 봄에서 여름으로 조정하면서 서서히 넘어간다고. 다음 마찬가지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로 가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미토가 조절하면서 가을로 넘어가진다고.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적에 술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따져보면 원지자리는 무기 진술충미가 중궁인데 이게 각 계절 사이에 중간에 배치가 돼가지고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파견 나갔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12지가 자, 축인, 묘, 진사, 오, 미신, 유, 수레가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치가 선천수가 깔려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신구나스를 한번 보입시다. 그 다음 등에. 신구나스를 보면은 제일 먼저 왼쪽에 보면 사팔목이 들어있죠. 근데 우쪽에 보면은 사구금이 들어있거든요. 위치가 좀 바뀌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오토가 들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치라가 들어있죠. 그 다음 밑쪽에는 일육수가 들어있죠. 그러면 배치가 같은 거는 뭐며 다른 거는 뭡니까? 다른 것마다 한번 찍어보시죠. 이치라고 사공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치라고 사공이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후천수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 나온 숫자가 후천수인데, 후천수는 상극의 원리로 일하지가 있거든요. 왜 상극의 원리로 일하지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왼쪽에 38목이, 이제 제일 왼쪽에 38목이 들어있죠. 38목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돌릴 적에 이렇게 돌아갑시다. 그 제일 먼저 바뀐 지역부터 해가지고 돌아갑시다. 우쪽에서 먼저 봅시다. 사구금이 아니습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저이라거든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도는 걸 갖다가 자저이라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도는 걸 갖다가 우전이라고 하는데 사구금은 38목을 극을 하지요. 그러니까 근극목 하지요. 그 다음에 38목은 중궁의 50토를 목극토 하지요. 중궁으로 들어가서 목극토 때리거든요. 그 다음에 중궁의 5토가 밑에 일육수를 갖다가 토국수 때리죠. 토국수. 그 다음에 일육수는 우측에 있는 이치라를 갖다가 수국화 때리죠. 그 다음에 이치라는 그 우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사구금을 하극금 하지요. 전부 금이 원리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 원리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수는 상극의 원리로 일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천수는 상생의 원리로 일하지는데 후천수는 왜 상극 원리로 일하졌을까? 실제 안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성장만 하다 보면은 너무 가면 가지를 쳐야 되겠죠. 실제 인간사가 안 그렇습니까? 생각, 극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이 필요한 만큼만 성장한다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배치가 아니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 왼쪽에가 숫자가 몇 개 들었습니까? 이 아까 38목이라 했죠. 이 자리에 몇 개 들었습니까? 이 자리에 3입니까? 8입니까? 그거 확실하게 구분하십시다. 이거 8이죠? 잘 안 보이겠다. 8.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바로 몇 개 들어있습니까? 점이에요? 3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이 우쪽에는 4. 그 다음에 이 우쪽에는 2. 밑쪽에는 여기는 1. 그 다음에 중앙에는 지금 배치가 이렇게 홍국수에 따라가지고 아까지만 이 배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이 궁수를 말합니다. 즉 말하면 이들 한번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1궁, 앞으로 이제 1궁이라 합시다. 1궁, 2궁,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입니다. 9궁 다음에 1궁으로 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후천수에서 나왔지, 그지?